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시험에 비해서 좀 따뜻한 날씨에서 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을 마치고 이제 늦게까지 정리해서 지금 아주 늦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총평특강 할 텐데요. 자, 오늘 시험 난이도 한번 살펴보시면 일부분을 조금 높게 잡은 이유는 평소보다 직접적으로 단어가 조금 언급되는 비율이 적어서, 그래서 들리는 것과 찾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다 3, 4급 범위에서 단어들이 나왔지 뭐 어려운 단어 이러지는 않았고요. 자, 듣기 2부분과 3부분은 사실은 난이도 차이 거의 없이 비슷했는데 2부분, 3부분에서 요즘 조금 유추 문제가 증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여전히 이게 들리는 그대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유추 문제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은행에서 나 내일부터 출근하래.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 找到工作了. 직업을 찾았다. 이런 정도인데 사실 找到工作 4급도 안 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추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독해는 사실 1부분, 2부분, 3부분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분 같은 경우는 단어 우리 집어넣는 거 가로속에 뭐 4급 단어 안에서 100% 출제됐고요. 의미가 중복이 된다거나 헷갈린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던 것 같고, 자, 독해 2부분 A, B, C 문장 나열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관련사 문제, 그러니까 뭐 수이란 但是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 10문제 중에 3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오늘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문제들이 앞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A, B, C를 딱 보면 이 시작은 무조건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는 제껴놓고 2개를 나열하는 건 되게 쉬워지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3부분이 지난 시험보다 유추하는 문제가 조금 늘긴 했지만 나머지는 이건 뭐 맞는 그림 찾기? 거의 요거네 똑같네? 뭐 이런 문제들 위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따 저와 오늘 출제되었던 유추형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자, 쓰기 일부분은 제 생각에는 4급 치고는 조금 호흡이 길고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 시험보다 제가 느낄 때 좀 유난히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사실은 쓰기 일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법적으로 보면 되게 문형은 그냥 주어, 서술어, 목적어 찾는 문제인데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너무 길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쓰기 이 부분은 단어 너무 쉬웠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4급에서 강의를 하면 이런 거 쓰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면서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보통 4급 단어만 나오는데 오늘은 거기에 또 3급을 친절하게 하나 넣어주면서 따싸 청소하다 이런 것들이 또 반갑게 출제가 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따뜻한 날만큼 좀 따뜻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독해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 찾기 문제 한번 보시면요. 위에 단어들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초, 우. 네, 기본적으로 보통은 명사로 쓰이게 되면서 잘못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고, 지, 국적.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되게 좀 빵 터졌었어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쯔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중국어에선 2가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국어에서 얘를 갈짓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옛날 고대 한어에선 가다는 뜻이 있지만 지금은 첫 번째는 뭐냐면 3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라 그러면 타만 대신에 쯔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대부분의 뜻은 던데요. 여러분 4급 범위에서 쯔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티싱 보통 티싱이라 그러면 뒤에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 동사고요. 아니면 사람 뒤에 한 번 더 동사가 와서 이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일깨우다. 까지 호흡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동사 되겠고요. 准时 부사로 항상 동사를 수식하시면서 제때 뭐뭐 하다. 시간에 맞춰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사실 지금 A, B가 명사로 겹치는 걸 빼고는 품사들 자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4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谢谢你 뭐가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요 부분만 한번 우리가 뽑아서 보면 이거 한 것을 지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분석을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동사나고 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提醒 해줘서 고맙습니다. 否则 4급 접속사로 많이 나오죠. if not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我真的要错过这次机会了.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니었지만 이건 항상 나올 수 있는 따페이예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다. 그래서 错过机会. 错过机会. 이 따페이는요, 나중에 5급까지 굉장히 그래도 많이 등장하고 하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47번 한번 보실게요. 这张表格 이 표는요, 只需要 뭐 할 필요만 있다, 뭐만 하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목적어가 길어요. 이 안에서 tn 채워 넣다가 다시 v. 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쭉쭉쭉 목적어들. 그러면 명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것들? 이름, 성별. 그렇다면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당연히 뭐밖에 안 될까요? 국적. 명사는 지금 A 아니면 B인데 A는 너무 뜻에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자, 48번. 要不是 우리가 뿌가 빠진 상태에서 要是라고 하면 如果하고 똑같아요. 만약 뭐뭐라면 要不是니까 만약 뭐뭐가 아니었다면 밀루 이합동사죠. 길을 잃었지 않았다면 我肯定 나는 분명히 뭐 할 수 있었어. 자, 동사를 꾸미는 품사가 필요하겠네요. 자, 무슨 사? 부사. 准时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골라내기 쉬웠어요. 49번 보실까요? 시안이라는 도시, 우리 빅마용으로 되게 유명하죠. 이 도시는 中国历史文化名城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참 저는 좀 어이가 없었다는 얘기, 뭐 이런 문제를. 자, 50번. 这篇文章应该没有. 자, 원장을요, 6급 가서도 중후일쌤한테 가서 선생님 이 문장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저거 원장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한국말에서 문장은요, 취즈죠, 중국어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원장은 글이에요. 글. 이 글에는 인가이메이요. 이럴 때 인가이는 뭐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추츠, 뭐뭐일 것이다가 됩니다. 자, 목적어가 비었어요. 명사가 필요하고 의미상도 남은 것도 답은 뭐다? A가 되면서 아마도 이제는 틀린 부분이 없을 거야 라는 내용이 되시겠네요.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그리고 독해 이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머리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잘 띄었는데 설마 시작을 우리가 지우를 하겠어요? 설마 딴 다짜고짜 그러나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A는 확실하다는 거죠. 자, 해볼까요? 很多事情 많은 일들이 자 설령 뭐일지라도 最后的结果 마지막 결과가 让 사람으로 하여금 不满意 만족이 안 되게 할지라도 그 다음 요 두 개는 사실은 어떤 힌트가 있었냐. 자, 只要와 지우가 관련사인 거죠.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순서 잡아볼까요? 이렇게 할지라도까지 했죠. 단 그러나 只要我们努力过了 우리가 노력한 적 있기만 하다면 就没有什么失望或后悔的 뭐 그렇게 실망하거나 후회할 것은 없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另外三个 그 밖에 3명 시작하자마자 그 밖에라니요. 그죠? 그 중도 뭔가 범위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머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B는 너무나 확실해요. 됐죠? 그러면 우리 반에는 모두 3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전체 범위에서 그 중에 32명은 어떠어떠하고 이제 나머지 3명 이런 식으로 끌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나를 제껴낼 수 있어서 참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독해 3부분 먼저 한 문제짜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게 똑같이 나온 것보다는 좀 유추형 중에 몇 문제만 골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항상 먼저 보시는데요. 父亲希望女儿和她的丈夫 아빠는 희망합니다. 딸과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되겠죠. 사위가 어떻게 되기를 희망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오늘 문제 중에 아주 유추형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结婚的时候 결혼할 때 父亲 아버지는
송, 선물을 해줬어요. 자, 송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2개 갖는 동사. 영어의 수요 동사처럼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그래서 나와 남편에게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그리고 또 다이렉트 오브젝트 2개 올 수 있어요. 나와 남편에게 이핑 홍지요. 그래서 중국에선 결혼하고 관련된 건 다 홍, 빨간색 이런 느낌을 많이 쓰니까요. 이런 빨간색 술 같은 걸 선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 중국 사람들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타쇼 그가 말했어요. 메이지 맛있는 술은 시입니다. 어떤 겁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들어왔어요. 时间越长味道越好한 것입니다. 즉 시간이 길수록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희망했어요 하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한번 쭉 가볼까요? 我们夫妻俩的感情也是这样. 지금 무슨 말이죠? 우리 부부 2사람의 애정도 이러하기를. 여기서 이러하기를 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술처럼 어떻게? 시간이 길수록 맛이 좋아지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도 깊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 감정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그래서 막상 감정에는 원래 그래서 션을 썼었고요. 아까 술에서 우리가 하우를 봤었어요. 근데 그걸 약간 이렇게 짝을 이렇게 엇갈리게 교차해서 답을 낸 정도가 이제 유추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 더 보실게요. 자, 이러이러한 능력은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계속 이 글의 주제 자체가 이 단어예요. 우리가 이걸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가장 중요한 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냐 라는 말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그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如果 만약에 有了 이거 하는 능력이 있다면,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왕화회 获得 사급 동사 뭐를 얻게 될 겁니까? 맨 끝에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어떤 학습 효과? 비교적 좋은.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A 볼까요? 도움이 크지 않다. 되게 마이너스인데요. 거의 영향이 없을 무자 메이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영향이 없다. 이것도 별로 좋은 말 아니잖아요. 有很大坏处 나쁜 점이 되게 크다. 너무 마이너스예요. 다 읽어봤더니 정답이 뭐밖에 없더라? 얘 말고는 다 부정적이어서 정답 할 게 없었어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거. 지라는 사급 형용사 1번 뜻은 적극적이다지만 항상 2번 뜻이 중요해요. 2번 뜻은 긍정적이다. 여기서 적극적인 작용하면 한국말로 되게 그게 뭐야? 긍정적인 작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그럼 2문제짜리도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어요. 같이 큰 따옴표가 되어 있으면서 당신 멋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장의 호흡이 꽤 길어요, 여러분. 마침표가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호흡을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点菜时 주문을 할 때 很多人喜欢说 저도 좀 이러는 편인데 你随便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这样看上去 라는 말은 看起来 하고 똑같아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지만 尊重别人 남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딴 항상 우리가 독해나 듣기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딴이 나올 때부터가 진짜예요. 딴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앞과 뒤의 내용을 180도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앞에 얘기만 할 것 같았으면 딴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인제부터가 우리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要是 모든 사람이 또这样 이렇게 하면 만약 뭐뭐라면 하면 보통 就 같이 쓰시죠. 就会浪费 어떻게 되나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어디다가 选菜上 괜히 음식 고르는데 낭비하게 됩니다. 最后 마지막에는 还可能吃不到自己喜欢的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밑에 정답으로 적합한 것은 뭐였다? 시간을 낭비하다. 되셨죠? 이거는 거의 뭐 유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괜히 여기서 시간 뺄 거 없이
땀부터 보면 더 빨랐겠다라는 정도. 네, 두 번째 문제요. 说话人, 이 글을 쓴 사람은 지엔이 건의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죠? 주제가 되겠죠.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하라고 주문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 마지막 문장. 근데 이게 마지막 문장이 사실은 아까 우리 읽은 뒤부터거든요. 相反, 반대로 如果每个人, 모든 사람이 都点, 뭐를 주문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하거나 或者 혹은 至少 적어도 说清楚要求, 뭐를 정확하게 말해요? 요구를 확실하게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는 패스할게요.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다면 这样大家才能吃得愉快. 이래야 우리가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自己拿主意. 이 표현을 좀 중요하니까 얘기할게요. 拿主意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바꾸면 决定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你拿主意吧. 你决定吧. 네가 결정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제가 쓰기의 난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형용사 수로문 나오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주어 뒤에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목적어가 안 오기 때문에 문장이 되게 간단하고, 보통 형용사 앞에는 很이라든지 非常特别 이런 단어만 하나 붙여주면 끝나거든요. 자, 今天더 수식하는 말이 있네요. 수완이 형용사야. 시다. 어떻게 시다? 매우 시다. 그러면 뭐가요? 예, 시홍시 탕. 뭐 단어를 물으면 그냥 탕? 아, 국 종류인가 보다 라고 하시면 돼요. 토마토로 만든 탕. 중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과일로 먹지 않죠. 야채로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시홍시 탕은 特别순. 너무 쉬웠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사 수렴은 처음엔 좀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자, 이 문장이 약간 조금 여러분이 보기에 주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어 있어요. 지금 등록은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라이가 부이고 우리가 동사 앞에 뿌가 붙는 거는 don't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뿌가 뒤에 붙는다면 can't,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잠깐 앞으로 갔다 올게요. 아까 글에 여기 보시면 最后还可能吃不到라고 돼 있죠. 不吃到가 아니라 吃不到하면 don't가 아니라 can't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라이브지란 말은 아마 여러분이 사급 표현으로 아예 통으로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다. 꼭 올 수 없다는 뜻으로 보통 해석하지는 않는데요. 자, 그러면은 정리 끝났어요.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가 없는 동사 수로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现在报名, 지금 등록은 이미 라이브지로 늦은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2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조금 헤맬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은 일단 감사하다도 동사지만 지시하다가 동사나 명사가 다 될 수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워더나 그리고 뚜이 같은 거는 괜찮은데 따지야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열하냐의 문제인데 이 문장이 좀 독특했던 건 주어가 없었다는 점이죠.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특히 왜 주어를 뺄 수 있었냐면 감사합니다. 목적어 뭐죠? 바로 지지에 감사드려요. 근데 어떤 지지요? 모두들이 뚜이 워더, 나에게 해준 지지. 이미 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워 간시에 따자 뚜이 워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 조금 틀릴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자, 계속 동사 수렴은 자, 互相理解 부사가 동사를 꾸미면서 서로 이해하다. 자, 동시, 동료, 之间 요 두 개 붙여야 될 거 확실한 것 같고요. 아까 이런 知를 시험에 냈으니 제가 조금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知이가 나왔죠. 应该는 조동사니까 동사보다 앞에 붙여야 될 거고. 끝났어요. 동시 之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잘 이해해야 된다. 역시 목자가 없는 간단한 동사 수라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자문입니다. 우리가 A, 시, B라고 하면 A equal B. A는 B와 똑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도대체 뭐와 뭐가 똑같을까요? 일단 량배이라는 사실은 수량사 구조지만 어쨌든 우리가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쓰는 거죠. 相比的两倍. 그래서 지우개의 2배. 千比더가 꾸밀 수 있는 말은 이제 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명사 두 개를 어떤 걸 주어에 놓고 어떤 걸 목적어에 넣어서 이퀄로 넣을지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千比的数量. 네, 그래서 연필의 수량은 입니다. 뭐입니까? 지우개의 2배입니다. 그래서 얘 두 개가 뭐다? 이퀄 관계다. 라는 얘기죠. 자, 이제 조금 호흡이 긴 것들로 들어가요. 호흡이 긴 것들로. 他的条件, 그의 조건, 명사 나왔어요. 招聘. 招聘이란 말은 동사로 모집하다가 일단 됩니다. 요구하다. 얘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不符合. 확실한 동사가 나왔죠. 왜냐하면 不를 붙였다는 거는 얘가 이 문장의 가장 핵심 서술어라는 뜻이잖아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그러면 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뭐에 부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그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거죠. 요구, 어떤 요구? 우리들의 招聘要求는 이제 한나라처럼 묶여서 모집 요구, 모집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늘 제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90번 문제예요. 이 정도면 그냥 제 느낌에는 5급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문제만 봐서는. 자, 한번 보시면 羽毛球赛. 명사성이 있는데 뒤에 뭐가 있냐면 장차라는 부사가 있고요. 자, 어디에서가 시작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확실히 뭐구나? 주어구나. 처음 시작이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장소를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바로 校, 학교의体育馆, 체육관에서요. 되셨죠? 그럼 이제 동사 찾으셔야 돼요. 저런 경기가 뭐 한다 그러죠? 举行. 그쵸? 举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누구를 꾸며야 될까요? 당연히 저 주어를 꾸며서 다음 주에 하게 될 羽毛球赛. 그래서 下周的羽毛球赛는 장차 앞으로 여기서 열릴 거예요. 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도보어는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자, 정도보어는 우리가 요걸 보고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앞에 동사 서술어가 있을 거고 이거 한 정도가 어떻구나 하고 묘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어부터 한번 찾아내 볼까요? 这份, 펀이 세는 게 우리가 这份工作, 일을 세거나 아니면 문서 종류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그리고 报告,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레포트나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 같은 거를 전부 다 一份, 这份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류 종류를 찾았더니 둘이 이미 붙어 있어요. 이 설명서는 주어 찾았죠. 그러면 상세하다 그리고 동사 그러면 순서가 이미 나온 것 같죠? 네. 이 설명서는 소개한 정도가 어떻구나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빠짜모 뭐 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사급을 강의하면서 빠짜모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에 복잡할 거를 대비해서 항상 기본형을 알아두시면 제가 보조개 얘기를 해요. 보조개 얼굴에 쏙 들어가는 보조개. 보는 부사의 발음을 살짝 바꾸시고 조는 조동사 그리고 개라는 말은 전치사를 이제 중국어로는 원래 개사라 그래요. 그래서 부사, 조동사를 항상 앞에 붙여주시고요. 빠짬을 해서 되게 중요한 게 동사를 절대 혼자 쓰면 안 된다. 야, 너 저 창문을 좀 닫아. 你把窗户关. 이게 틀린 거예요. 무조건 뒤에 기타 성분. 여기서 기타 성분은 러를 붙인다거나 결과보어를 붙인다거나 보통 창문을 닫는 경우는 关上을 쓸 거예요. 上을 쓰면 이게 부착, 접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창문과 창문이 서로 붙을 거니까 关上 이런 보어를 써준다거나 해야지 절대 동사가 혼자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자, 보시면 얘도 또 주어가 좀 없어요. 보통 제가 보면 주어가 없을 때 학생들이 많이 좀 틀리는 경향이 있어서요. 자, 일단 바로 띄울게요. 비에는 원래 습관적으로 러를 잘 쓰세요. 그래서 别来了,别说了,别走了. 그렇게 보셔도 되고 把地图 지도를弄丢了. 자, 요 얘기를 잠깐 할까요?弄이라는 동사는 굉장히 의미가 모호해요.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사전 찾아봤자 하다?
하다가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농이라는 말이 중국어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 복잡하고 되게 말하기 힘든 그런 동작을 얼버무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선을 샀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 주방 가서 농유 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가서 비늘을 벗기고 배를 갈라가지고 다 발라내가지고 머리를 다 쳐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 과정을 누가 다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면 농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는 말이다 보니까 얘는 뒤에 결과보어를 써서요. 어떻게 하다 보니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라고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먹통이 됐어.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떻게 했는데 고장 났어. 결과를 강조하면서 컴퓨터가弄坏了이러신다거나, 내가 옷이 여기가 좀 뭐가 묻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했지?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혹은 쏟았는데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나 옷이 더럽혀졌어.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더럽혀졌다.弄脏了.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보호를 잘 붙이는데,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지도를 잃어버린 과정을 누가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하면 다 바로 찾겠죠, 그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잃어버렸네. 결과보호를 쓴 겁니다. 그래서 보어도 쓰고 러도 있고 뒤에 뭐 동사 뒤에 기타 정문을 잘 갖추고 있네요. 자, 겸허문 뭐 빠진 적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我让他学汉语. 서술어가 두 개 보이는데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내가 그를 시켰다. SVO 한 문장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그가 배웠다. 중국어를. 이렇게 또 한 문장이 나오고요. 두 문장이 쭈르륵 하다가 연결이 됐어요.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타가 하게 되면서, 얘는 앞에 동사한테는 뭐였죠? 목적어였죠. 근데 그가 중국어를 배우니까 슈에게 뭐다? 주어 역할을 겸한다. 두 가지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얘를 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겸어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랑이라든지 혹은 시 같은 사동이 제일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도 랑이 나왔는데, 자, 솔직히 제 의견을 말하면 이 문제 되게 잘못 낸 문제예요. 자, 답을 띄우고 얘기를 하면 이게 这个孩子让他, 저는 일단 얘가 우선이에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얘가 우선적으로 더 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非常不满意,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아이가, 그러니까 좀 더 어린 아이가 누군가를 좀 더 불만족스럽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他让这个孩子非常不满意 한다고 틀릴까요? 틀린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다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했었어야죠. 만약에 문제를 확실하게 내려면 랑을 여기다 붙였어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두 가지 정답을 갖고 고민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랑이라는 동사가 있고 부만이 형용사 서술어가 두 개인데요. 이 아이를 혹은 그를 뭐뭐하게 만드는 거니까 앞에 서술어에겐 이 하이스나 타가 목적어 역할을 할 거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타가 뒤로 간다면 그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뒤에 서술어에겐 주어 역할을 하면서 겸허문이 되는 건 맞는데 굉장히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쓰기 이제 일부분은 다 살펴봤고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지아우즈. 자, 만두하면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만두를 빚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사단에서 강의할 때는 만두 빚다를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빠오지아우즈. 이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고요. 차선체. 그럼 당연히 뭘까요? 치 하셔야죠.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빠오치아우츠를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한, 땀이죠. 땀 같은 경우는 땀이 나다. 그래서 추한이란 표현도 있지만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늘 그림을 보시면 닦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닦다가 들어가 주는 게 훨씬 그 출제 의도에 맞지 않나. 그래서 차를 써서 차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답이 되겠고요. 이왕이면
이용, 뭘? 이용해서 수건. 이용 마오진 차한이라고 했다면 이게 완벽한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 한번 제가 쭉 훑어봤고요. 자, 이게 4급은요, 제가 볼 때 어려워져봤자 나안보다 날취. 지가 어려워서 어디 가겠냐, 즉 어려워봤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해진 어휘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뭐 유추라고 해도 거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서 시간 투자해 주신다면 4급 정도는 아주 고득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4월에 시험에 또 여러분과 함께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